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명절에 꼭 이렇게 나타나시는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꼭 혼자 옵니다. 이렇게 명절에 혼자 오는 진상 대부분이 99.9%가 남성분이신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제 제중동포 진상이 왔어요. 인드라는 제중동포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국인도 그렇고, 이 제중동포도 그렇고, 미국인도 그렇고, 뭐 프랑스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드라가 봤을 때 한 28대 2, 78%는 대부분 선량한 분들이고 22% 중에서도 성향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특히 아주 좀 이렇게 성향이 좀 드물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한두 명, 10명 중에 한두 명, 이렇게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중동포를 대표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중동포 사회에서도 참 부끄러운 분이죠. 그러한 분들이 생각하면서 인드라가 진상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십 년 자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진상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제중동포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여태까지 어떤 지난번에 어떤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 있죠. 진상은 자기가 진상이라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주구장창 쓸데없이 얘기를 해요. 인드라가 원하지도 않은데 먼저 계산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성향이 있고 가령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의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리 있는 말이죠. 문제는 그 사람이 진상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넌 예의가 없다. 인드라더러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명절에 왜 혼자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십니까? 그렇죠? 친구가 없어요. 지인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주변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그런 거죠. 넌 싸가지가 없고 예의가 없다. 넌 사람 대접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소리를 지겹게 듣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공통점이 그겁니다. 진상은 늘 남한테 들었던 얘기를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와 타인은 다 같다. 다 예의가 없는 인간이 아닌 동물 작것이다. 이렇게 스탈린적인, 자이파시오 스탈린적인 관점을 지니게 되죠. 두 번째는 전화를 겁니다. 인드라한테 계속 말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드라가 무시하면, 인드라 무시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계속 걸어요. 상대방 전화를 혼자서 얘기하고 상대방은 대부분 건성으로 듣습니다. 전화다가 지치면 인드라한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특징이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인들한테 막 여러 가지 욕하고 경찰 와면 내가 무서울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나 이거 다
때려 부수고 돈 낼 자신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이 진상들은 자신의 뒷배경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뒤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늘 특이했어. 자신의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대요. 까보지 말래 나보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 말 알았습니다. 제가 30년 전에는 그냥 멱살 잡고 같이 경찰서 갔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경찰 부르라니까 내가 이제 뭐 나보고 나한테 화냈는데 화를 안 내니까 오히려 당황하는 거야. 욕해야 되고 인들한테 멱살을 해야지 뭔가 건수 잡아야 되는데 건수 잡을 게 없게 행동하니까 그게 화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계속 인들아가 하다가 계속 경찰 불러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왔어. 근데 이제 경찰 이제 112에 전화 걸고 인들아 이제 취소했어요. 원만히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했더니 애가 겁을 먹더라고. 그래서 다시 취소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근데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이분하고 원만하게 얘기를 잘 할 것 같네요 하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간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무돼 가지고 계속 난 무섭지 않아 무슨 겁을 먹은 게 분명한데 무섭지 않아 경찰 다시 불러도 돼 막 그래요. 그래서 인드라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휴대폰을 만졌어. 보란 듯이 답변은 뭐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보여주니까 경찰 다시 부르는 거야 막 이러더니 가더라고요. 이 세 가지 결국은 이 세 가지에서 우리는 어떤 특징들을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거기에서는 내가 더 나아질 수 없으니까 내가 잘 돼야 남들도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될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나요? 남들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내가 짐승이니까 남들도 짐승이 돼야 되는 거죠.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고 아무도 없다. 내 얘기를 들어줘. 길거리에서 가끔 가다 혼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죠. 소통의 문제겠죠. 왜 그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도 듣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내 뒤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어. 까불지 마! 너네 한순간에 다 죽어! 다 때려 부술 수 있어! 돈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자신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내세워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집단주의 강조. 이것은 비단 제중동포 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진상, 미국의 진상, 일본의 진상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진상은 저희 파시오의 온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존재론의 문제죠. 내가 잘 돼야 세상도 잘 됩니다. 존재론이죠. 인식론. 왜 아무도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을까? 자세를 낮추면 들어줘요. 왜 자세를 높입니까? 자세를 낮추면 누구나 예의를 갖추고 당신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세상에 감사한다. 세상에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어! 세상에 감사하시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사장님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드라님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만복이 늘 인드라님과 함께 동행하길 언제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인드라님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만복이 인드라님과 함께 동행하길. 언제나 감사함. 이거 똑같은 거네요. 일단 먼저 새해 복부터 많이 받으시고 이번 주 방송 정말 쉬시는 건가요? 믿기지 않는군요. 혹시. 예, 고맙습니다. 자, 686회 억설타임즈쇼 2023년 1월 24일 1월 열린. 이것도 왜 이렇게 이게 됐지? 잘못했네요. 네, 바꿔야 되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유파쇼 경계의 항목. 저절로 나빠지는 정치. 이게 제목이고요. 바꾸겠습니다. VOA, RFA, CSIS, 성렬형, 세훈형, 원희룡, 김길선, 추부길, 아침한개, 어전, 젊은 시각, 배승희, 아우지 언니, 그 다음에 서울 트래블 워커,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이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의, CSIS, VOA, 신디류, RFA, 성렬형, 세훈형, 서울 트래블 워커,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이계성, 김승현, 어전, 김길선, 아우지 언니, 평양 24시, 김현석, 투엘, 젊은시가 죄송합니다. 배승희, 아침한개, 히처리즘, 추부길. 이런 제목이고요. 여러분, 요즘 감기가 대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인드라도 감기에 걸렸어요. 요즘 감기는 특징이 낮에는 기침을 안 하는, 물론 밤에 항상 아프면 밤에 다 작동하죠. 특히 이번 감기는 약간 독해서요. 자다가도 기침 때문에 깨요. 자다가 기침을 많이 합니다. 의외로. 특별히 증상이 없어요. 약간 콧물이 납니다. 인드라가. 근데 이게 그리고 이 감기가 한 달 간대요 보통. 이번 감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랑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에서 우연하게 이제 편집하다가 본 건데 운영자가 삭제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몰랐어요. 인드라가 실수로 이렇게 클릭을 잘못하는 바람에 다시 보기를 클릭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옛날 이 인드라가 이제 편집한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이 다시 보기 것들이 화면에서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이렇게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이하죠. 왜 삭제됐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올렸죠. 이 화면을.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본 분들은 이게 뭐냐, 아프리카 TV도 역시 탄압이냐, 언론 비판이냐, 그렇게 이제 대문짝하게 이렇게 달았더니 곧바로 원상 복귀시키더라고요. 운영자가 인드라 글을 복귀시켰습니다. 뭐 아프리카 TV에 인드라는 별 감정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보다 아프리카 TV를 좋아합니다. 자, 은현이님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아프리카 TV 주가 많이 오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정의. 인드라는 나타샤가 명절에 추천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인드라는 이제 볼 생각이 없었는데 정의라는 게 있다. 보자. 이제 나타샤가 넷플릭스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요즘 1등한데, 그래서 전세계 1등이래요. 한국도 1등이고. 보자. 인드라 원래 SF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봤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제 관점에서. 이상하게 전세계 평론가들 입장과 달리 꼭 부산행 면사원가 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좀비물 만들었던 친구인데 SF물이 가능할까 했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영화의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재미나게 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인드라 같은 경우는 눈물이 났어요. 첫 번째는 제가 강수연이다. 나타샤가 나는 아니다. 어떻게 저게 강수연이냐? 예, 이제 강수연이 맞았어요. 이제 강수연이 살 빠져가지고 인드라 여자들이 더 잘 알아. 여자들은 이렇게 화장하고 조명빨 뭐 이런 거라도 딱 그 본체를 잘 기막히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데 남자들은 점 하나 찍어도 인어공주 점 하나 찍어도 못 알아봐요. 남자들은 화장빨 조명빨에 속는 게 남자입니다. 여자분도 참고하세요. 저희 어떻게 강수연이야? 강수연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강수연 논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즘 그 한국 그 영화들이 화면빨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대사가 잘 안 들려요. 저같이 좀 이렇게 난청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 대사를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길 그러니까 이런 한국어로 방송하는 이러한 영화도 저는 자막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방송처럼 방송에서 자막 처리해 주잖아요. 저는 외국인 정말 한류로 이렇게 지금 요즘 인기가 뜨거운 한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에게도 도움이 되게 앞으로의 넷플릭스 그 방송이나 극장 영화판이라도 한국 영화일지라도 자막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거는 이제 연상호 감독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영상미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감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인드라가 한국 최고의 감독으로 치는 감독이 배창호 감독이지만 영상미로만 따지면은 누구죠? 갑자기 인드라가 좋아하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분. 영상미로만 따지면 저는 그분 안성기하고 박중훈이 연기했던 그거 만든 감독 있잖아요. 그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각터님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어 자막도 나왔거든요. 강수연 유작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 음악으로는 할로데이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미는 아직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맞습니다. 이명세 감독. 저는 이제 한국 최고의 감독은 배창호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상미로만 따지면 저는 이명세 감독을 제일 높이 평가하는데 연상호 감독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요. 세 번째로는 인드라나 특히 나타샤는 그 애니메이터잖아요. 애니메이터. 요즘 일본 애니메이터 하고 있는데 그 애니메이터 강점은 어떤 특정한 특정한 장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특정한 샷에서 참신하다.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저는 이제 스토리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근데 이제 나타샤가 굉장히 이 영화에서 가장 높이 평가했던 건 뭐냐면은 왜 로봇들이 단체로 한꺼번에 열차에서 내리는 장면. 그 다음에 로봇들이 한꺼번에 총을 쏘는 장면.
자기 열차와 이렇게 달린 모노레일 열차 안에서 단체로 이렇게 총을 쏘는 장면은 저도 참신했다. 이게 어디서 다른 데서 있었던 장면인가 아니면 연상호만 감독의 독특한 설정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저는 그 장면이 로봇들이 한꺼번에 열차에서 내리는 장면, 로봇들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쏘는 장면들이 굉장히 신선했다. 뭐 다른 장면들이야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세 가지가 이제 인드라가 정의에 대한 평가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도에서도 SF 영화를 잘 만든 인도 SF가 있는데 헐리우드과 비교하기에는 모자랄 수 있어도 적어도 인도에서 잘 만든 SF 영화하고 비교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SF 대작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SF 대작보다는 나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프랑스 대작 SF 대작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걔보단 낫다. 그렇게 돈을 쳐드리고도 뭐 천생누님 어서오세요. 프랑스 SF보다는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SF하고 비교가 되고 그래도 헐리우드 SF하고 비교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른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프랑스나 중국의 SF보다는 일본의 SF도 그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일본 SF도 이 영화 쪽으로는 인드라가 평가를 하지 않는데 인드라가 봤던 그 일본 애니메이션 SF가 있어요. 그거는 좋았다. 일본 SF도 수준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건 짧게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성렬형 대한민국 열려있고 제진무인질도 항상 열려있습니다. 성렬형 이란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외교적 발언은 항상 국민의 뜻대로 정확한 발언을 하는 윤 대통령인데 성렬형인데 이건 저도 감이 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성렬형은 국원과 소통하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 역대 가장 강력한 성렬형 이든형 조합이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다 강력한 이렇게 국변에게 제안했잖아요.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인드라가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 1타 3피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드라 북핵 3원칙을 얘기했잖아요. 북핵 프로그램은 국영 프로그램이죠. 그러한 관점, 이런 관점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인드라가 강조했던 것은 뭐죠? 결국은 대한민국이 핵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언젠간 온다 이거죠. 그래야지 일본이 핵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독일이 핵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어떤 먼 미래 얘기고 당장 뭐 한국이 핵을 가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핵을 반대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UAE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현상적으로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는 뭐 섬을 둘러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섬 가지고 장난치는 건 국기본의 상투적인 방식이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것보다 이것들을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된다. 이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 역할이 큽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국가입니까? 첫 번째, 아마 만술가 있죠. 두 번째,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죠.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아브라함 정신으로 뭉치자. 이게 아브라함 협정이잖아. 이건 트럼프 때 있었지만 트럼프 사위 유대인 쿠시니 작품이고, 이것은 누구죠? 헨리 키신저 작품이죠. 굵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FR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이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는 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으시고, 그거 한 것이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한테 늘 골치가 아픈 거죠. 이것은 국유본론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아랍에미리트는 자 이스라엘과도 친한데 아브라함 협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도 친한 국가가 아랍에미리트인데, 왜 아랍에미리트는 시리아를 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고 예멘에서 왜 예멘 반군을 또 쉴드 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아랍에미리트의 독자적인 행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국기본의 큰 그림 안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이는 거죠. 네, 마니아님, 에드블룸 고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시기에 빅터 로스차일드의 식민지자 직영지였던 소련을 고립시키고자 했던 국외본의 정책이 뭡니까? 핑퐁 정책이란 말이에요. 중국을 떼어놓는 거죠. 모택동에 있던 좌이파쇼 인간 도살자 모택동 파쇼 정권, 좌이파쇼 정권하고 핑퐁 해결을 했던 게 미국이에요. 자, 아랍에미리트가 후티 반군, 시리아 이렇게 만나고 외교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불편한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우디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미국일까요? 터키일까요? 튀르키예? 아닙니다. 이란이죠, 여러분. 네. 이란이 그동안 지원했던 국가가 레바논, 시리아, 후티 반군이었어요. 국가를 아랍에미리트가 도와주겠다는데 이란이 어떻게 됩니까? 여태껏 자기가 자기 꼬북으로 여겼던 국가들, 세력들을 잃게 되는 거죠. 아랍에미리트가 그런 역할을 지금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겉으로는 사우디와 대립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역설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사우디의 그 왕사도 그런 역할을 미션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경제적으로 뭐 중국과 위안화 체결한다 어쩐다 막 다 떡밥이에요. 떡밥입니다. 이런 어떤 국제 질서의 명확한 이해를 가지셔야만이 정세를 볼 수가 있다. 일타삼피다. 거기에 성렬형이 숟가락을 얹은 거야. 그럼 성렬형이 아랍에미리트를 괜히 갔겠습니까? 국기본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된 거죠, 여러분. 특히 박진 외무부 장관, 김성한 외교 특별 보좌관은요, 외교 전문가입니다. 저런 무슨 문좀비 파쇼 정권 때 그 아마추어들, 좌이파쇼 아마추어 애들하고 근본이 달라요. 이쪽 근본이 있고 저쪽 근본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고요. 네, 마니아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렬형이 국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신뢰가 전부가 아니야. 미국이 동맹해준 동맹이고 아까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러나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 아브라함 협정 이런 것들의 어떤
어떤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면을 강조한 건데 구문의 큰 그림 안에서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를 임명한 것도 국유권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이란 그건 뭐 그리고 이제 이것만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인드라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아까 있던 제중동포 진상분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고 많은 어떠한 이러한 국제 외교를 얘기할 때, 국제 정치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이션과 스테이트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란이 아니라 현 이란을 장악한 이란 현 정권은 이제 우이파쇼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이파쇼 정권, 이란의 현 정권은. 그래서 이런 이란의 우이파쇼 정권과 그 다음에 이란을 구분해야죠. 이란인 대다수는 캡틴 따거처럼 이란인 좋아해요. 이란 여성 좋아하고, 그 이란인 상당수 분들이 한국에 유학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 자이파쇼 찌라시 한걸레처럼 의도적으로 스테이트와 네시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이럴 때 테헤란로, 강남의 테헤란로, 그때는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그때는 이런 우이파쇼 정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국과 이란의 우정이 있죠. 신라의 우정도 있고요. 대장금의 우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이션이지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나 이란 파쇼 정권은 어떤 세력입니까? 이란 국민에게 지탄받는, 최근에 인권 문제로 이란인들에게, 전 세계 인류와 이란인들에게 지탄받은 이란 우이파쇼 정권이란 말이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란과 이란 파쇼 정권을 구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란인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란 파쇼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이란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란 파쇼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진정하게 이란인을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한국의 좌파쇼 야쿠자 반쪽 미당처럼 이란 파쇼 정권을 지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좌파쇼 정권임을, 좌파쇼 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저도 인드라쌤 드란듯이 핵보유 발언이라던가 궁금하긴 한데, 오히려 지금은 일 잘하는데 가만히 안 두고 빨만한 일이 생기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빠르면 설, 보통 2, 3월이고요. 반쪽 앞에 잔당파 놈들이 어떻게든 구설로 이어지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도 그렇고요. 푸딩과 발특정원의 머리는 과연 자, 어쨌든 전술핵무기에 대해서는 추기 선생이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죠? 공원 쪽 언론은 전 생략하고, 어쨌든 추기 선생이 그 CSIS 한국 보고서 잘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성노령이 그동안 미국과 국기본과 소통하고 있다. 반쪽 좌파쇼 야쿠자 반쪽 미당은 구라다, 망상이다, 외교 참사다, 이렇게 헛소리는 주장됐는데 CSIS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게임 끝이죠. 항상 그랬죠. 난리든 바이든, 항상 고마워 너네들의 헛발질에. 그러나 문제는 이번 설에 지인이 인드라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 친구가 이제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인의 사고방식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북한하고 러시아, 이제 북한 자이파시오 반쪽 정은과 이 러시아 푸틴과 무기 거래를 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양성을 내세우더라고요. 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무기 거래하면서 왜 저거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지인이 저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했죠. 자유세계고 저쪽은 자유세계가 아니지 않냐. 이것들이 미국은 완전하지 않다. 허나 중국이 미국보다 나은가? 러시아가 미국보다 나은가? 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히틀러전이야. 그렇게 얘기해. 히틀러 정권 같은 애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정권,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파시स्ट 정권은 어떻게 미국 정부, 자유정부와 똑같은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더니 지나친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론의 문제예요. 네. 저는 국유본이 그다음 미국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것은 언제나 미래에 열려져 있죠. 그러나 그러한 관점 가지지 않고 모두가 도찐개찐, 미국도 동물, 중국도 동물, 러시아도 동물, 북한도 동물인데 왜 거기에 대해만 딴지 걸어? 북한이 핵 개발하겠다는데 왜 딴지 걸어? 미국도 했잖아. 뭔가 진상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끌어내려서, 상대를 끌어내려서 다 같이 인간다움을 포기하자는 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완전한 국가가 아니고 국유본은 완전한 이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국유본 현재 질서에서 국유본보다 현재 나은 질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이 이러한 질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저는 미국보다, 국유본보다 더 나은 이성적인 세력이 등장한다면 저는 그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유본보다 더 나은 이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국유본이 더 열심히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 열심히 국유본론을 펼치고 더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잘 돼야 국유본도 잘 되니까요. 세상이 잘 되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국유본만 탓하고 있다가는 세상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잘 돼야 국유본도 잘 되고 더 세상은 더 잘 됩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내 뒤엔 중국과 북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심각해지는 거죠.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민식론의 입장에서 미국이나 국유본은 차선입니다. 최악을 면한 거죠. 최악은 히틀러 같은 거죠. 반론을 펼칠 수 있죠. 히틀러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운전비도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상. 그렇다고 히틀러가 면제됩니까? 국민의 지지라는 것은 허상일 수 있는 거죠. 포퓰리즘이죠. 그걸로 역사의 평가에서 비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퓰리즘 하나로, 부실한 논리로 단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인정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문전비가 아무리 잘 파시어도 당대 여론조사 지지가 높았으니까, 반쪽 정은이 지지율이 높았으니까, 맥공의 C8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푸딩이 러시아 국민 지지율이 높으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자유세계에서는 언론의 비판이 있습니다. 맥공 C8나 반쪽 정은, 푸딩, 히틀러의 세상에서는 언론 비판이 있습니까? 좌파쇼 한걸레가 문전비 파쇼 정권, 좌파쇼 정권을 제대로 비판했습니까? 아니면 뇌물 먹었습니까? 이 점을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세계와 적들에 대해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경계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좌파쇼들은 자신과 다른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봐야만이 자기가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류 대다수가 모두가 사이코패스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지명이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문전비가 돼야 되고 반쪽 노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일 당장 자살해야 됩니까? 반쪽 노면처럼? 대한민국이 후퇴한 것은 반쪽 노면,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 문전비 지명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셋을 극복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40대, 50대들은 수국 꼴통입니다, 여러분. 적폐예요. 이 4050 세대를 때려잡지 않는 한, 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쇠뇌돼가지고.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단순히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다르니 어떠한 사건, 팩트가 나타나도 그 팩트보다는 자기의 어떠한 인생과 세계관, 맹목이죠. 광신이죠. 거기에 기울기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지인도 주명에 대해서는 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안이 없어서 찍긴 찍었는데 이 얘기는 꼭 하더라고. 대안이 없으면 찍지 마. 인드라처럼 기권해. 인드라는 대안이 있었어. 성렬형이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드라 원칙을 갖고 기권했지만 대안이 없으면 찍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지인이기 때문에 웃고 넘어갔습니다.